이번 시간에는 202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요. 자, 연말정산을 할 때 보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여기 없는 월세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자, 일단은 보험료 같은 경우는 연령 제한이 있어요. 우리 연령 제한, 소득 제한 어디서 배웠어요? 그렇죠. 사원 등록할 때. 자, 연령 제한이라는 거는 동그라미가 제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험료만 나이를 따져줘야 된다. 그럼 연령 제한을 한번 다시 보고 넘어갈까요? 자, 여기 보시면 연령 요건, 자, 직계 존속은 60세 이상, 직계 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돼. 그래서 세 부류만 나이를 따져요.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자매. 그럼 나머지 본인이나 배우자, 장애인은 나이를 따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자, 여기 보시면 보험료에만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료만 나이를 따진다. 나이 제한이 있다. 그러니까 자, 어머님이 예를 들어 59세인데 보험료를 냈어. 그럼 공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직계 존속은 60세가 넘어야 되고 직계 비속은 20세 이하여야 되고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의료비만 연령 제한이 있다. 자, 소득 제한이 있어. 소득 제한. 동그라미가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작년까지만 해도 그쵸? 의료비만 소득 제한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 그쵸? 법이 바뀌어서 2026년부터는 교육비도 소득 제한이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교육비도 소득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X가 제한이 없다. 동그라미가 제한이 있다. 소득 제한. 소득 요건에 대해서 볼게요. 지금 소득이 다양하잖아요. 그죠? 자, 총급여도 있고, 근로소득 금액, 사업소득 금액. 자, 여기 각각의 이게 한도라고 보면 편할 거예요. 총급여는 한도가 500만원. 그러니까 500만원까지는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고, 500만원을 넣으면 소득이 있다고 생각하면 편할 거예요. 그죠?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급여는 500만원. 근로소득 금액은 150만원. 만약에 근로소득 금액이 160이다 그러면 소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50은 소득이 없다. 자, 사업소득 금액은 100만원까지. 그리고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도 사업소득의 일종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단독으로 많이 나오니까 따로 써놓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 100만원이 한도예요. 자, 그 다음에 금융소득, 이자 배당이죠. 이자 배당 합쳐서 2천만원까지가 분리과세 해주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없고 만약에 2천만원 넣으면 종합과세니까 소득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사적연금은 1,500만원.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026년에 신설된 건데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 이렇게 되겠죠. 자, 고배당 기업이라는 거는 사실 요거는 시험 문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그렇죠? 한번 볼게요. 고배당 기업은 배당 성향이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뭐예요?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을 때 이런 기업으로부터 받은 거는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2,500만원. 자, 배당소득인데 2,500만원이 넘지만, 그쵸?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거니까 분리과세가 적용돼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다. 이렇게 보면 편하겠죠. 자, 일용직 근로자 한도 없다고 써있죠. 일용직도 무조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뭐다?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복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로또 20억에 당첨됐다. 그쵸? 무조건 분리과세. 그러니까 소득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공적연금은 516만원. 그 다음에 태양. 분리과세는 태양이에요. 퇴직소득, 양도소득. 그래서 태양 각각 100만원. 그래서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 한도를 알고 있어야 된다. 자, 보험료부터 볼게요. 보험료는 되게 심플해요. 일단은 보장성 보험만 되는 거예요. 저축성은 안 된다. 자, 보장성 보험 중에 태아보험 나오면 태아보험은 안 돼요. 제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유일하게 뭐가 있어요? 연령 제한이 있다. 연령 제한이 있다. 아까 보면 보험료만 연령 제한, 나이를 따져준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물론 입력도 해볼 건데, 그냥 편하게 보세요. 여러분들은 따라서 입력할 수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어디에다 어떻게 입력하는지 그냥 눈으로만 확인해 보면 되겠어요. 자, 일단은 되는 거 안 되는지 체크를 먼저 하고, 김세무 본인의 자동차 보험 되죠? 그렇죠? 저축성만 안 된다 그래서 저축성. 그러면 저축성 말이 없으면 다 보장성 보험이에요. 그래서 얘는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X 칠게요. 자, 최민여가 배우자인데 42세래요. 그러면 일단은 저축성이니까 어떻게? X. 저축성이라 안 된다. 됐죠? 그 다음에 박금희님 모 어머님인데 59세야. 그쵸? 보험료는 유일하게 나이를 따지죠. 직계 존속이면 60세 이상해야 돼. 근데 59세니까 나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이렇게 X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자 김하늘 같은 경우는 그죠? 자녀인데 22살이에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직계 비속은 뭐다? 20세 이하여야 돼요. 그래서 보험료는 나이를 따진다. X. 자, 그 다음에 김바다 자녀는 장애인이에요. 그쵸? 장애인은 나이를 보는 게 아니죠. 그죠? 장애인 보장성 보험 입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김아름 20세예요. 나이는 되지만 사업소득 금액이 130만 원이에요. 사업소득 금액 한도는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그래서 얘는 안 되는 이유가 뭐다? 소득이 있어서 안 되는 거다. 소득 때문에 안 된다. 사실 소득이 가장 중요해요. 소득이 있을 때 되는 거는 의료비뿐이 없어요. 자, 소득이 있을 때 되는 거는 의료비. 그 다음에 보험료는 뭐를? 나이를 따져준다. 그러면 어떻게 입력하냐면 볼게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자, 지금 보시면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연금, 월세는 밖에 메뉴가 있죠. 얘네들은 여기다 입력하면 되고, 자, 부양가족 탭에, 자, 부양가족 탭에서 할 수 있는 게 보험료랑 교육비는 여기서 해요. 부양가족 탭에서 하는 거는 보험료랑 교육비예요. 자, 지금 보험료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 이름을 클릭하고 이렇게 김세무 클릭하고, 자, 김세무를 선택하고, 그죠? 김세무는 되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보장성 보험이 있어요. 여기서 더블 클릭 하면은 이런 창이 떠요. 여기. 그쵸? 그러면, 자, 국세청 간소화의 보장성 보험 여기다가 80만원을 입력해요. 80만원 입력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종료가 ESC래요. 종료가. 그래서, 왼손으로 ESC를 누르면, 그쵸? 여기 보장보험이 찍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배우자는 저축성이니까 X, 그죠? 그리고 박금희 어머님인데 60세가 안 넘으셨어.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그쵸? 김하늘은 22세니까 안 돼요. 그쵸? 그리고 김바다는 장애인이니까 장애인은 나이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입력할 거예요. 자, 그러면 김바다 클릭하고 여기, 그죠? 김바다 클릭하고 여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있죠? 장애인 전용 이렇게 돼 있어요. 더블 클릭. 그러면 여기에요. 칸은. 보장성 보험 장애인. 여기다가 얼마 입력해요? 40만원을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40만원 입력하고, 그쵸? ESC가 확인이에요. ESC 누르면 여기 40만원이 찍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입력이 끝났네요. 지금 김아름 같은 경우는, 그쵸? 소득이 있어서 X다. 그래서 보험료 같은 경우는 입력하는 게 상당히 간단해요. 이렇게. 부양가족 탭에서 사람별로 클릭하고 여기 해당되는 거에 더블 클릭을 하면 되겠죠. 자, 의료비 한번 볼게요. 의료비는 본인 장애인 경로, 의료비 경로는 65세 이상의 경로예요. 그 다음에 6세 이하. 자, 우대자라고 하는데 이 우대자 같은 경우는 의료비 지출 전액을 공제해 주는데, 요거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판단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소득 제한이 없다.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의료비만 소득 제한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의료비랑 교육비가, 그쵸? 소득 제한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보험금 받은 거, 실비 보험금 받은 거는, 그쵸? 의료비 지출에서 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실비 같은 경우는 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걷다 적어주면 되는 거고,
자, 산후조리원 비용 같은 경우는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미용, 성형, 건강증진 의약품 이거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간병비 이런 것도 의료비 공제가 안 돼요. 자, 보약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보약이라는 뜻이 건강하려고 먹는 약이에요. 그 다음에 한약으로 나오면 그쵸? 조금 의미가 다르죠. 한약이라는 뜻은 한의원에서 짓는 그쵸? 약이 다 한약이에요. 그래서 가로 안에 목적이 꼭 있어야 돼요. 치료 목적이라고 써 있으면 되는 거고 건강 목적이라고 나오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보약은 무조건 안 되지만 한약 같은 경우는 치료 목적은 되는 거고 건강 목적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한번 요걸 입력해 볼 건데 김세무 본인 미용 목적 시술이래요. 그러니까 미용 목적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미용 목적 X예요. 미용 목적 X. 자, 최민여, 그쵸? 42세고, 산후조리원 350 있고, 자, 박금희님, 59세고, 질병치료비 500만원, 간병비가 100만원 포함되어 있대요. 자, 아까 간병비도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간병비는 X. 그쵸? 그러면 500에서, 그쵸? 100만원 빼면 얼마가 돼요? 400만원이 돼요. 400만원. 그 다음에 실손은 입력 칸이 따로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보면 되고, 자, 기만을 건강 증진을 위한 한약 구입. 그쵸? 자, 건강하려고 먹는 한약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X. 얘도 X. 그 다음에 김바다. 자, 시력 보정용 안경. 시력 보정용 안경은 자, 요거를 좀 보고 넘어가야 되겠네. 자, 프린트 맨 마지막 보면 프린트 맨 끝에 보면 자, 본인만 가능한 게 있어요. 대학원, 연금, 청약, 주택, 월세. 이제 월세 같은 경우는 배우자까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정치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본인만 가능하고 한도를 외워야 되는 게 3개가 있어요. 그쵸? 교복은 1인당 50만원, 그 다음에 체험학습비 1인당 30만원, 자, 시력 보정용 안경이야. 시력 보정용 안경은 1인당 50만원. 이게 의료비. 교복은 교육비.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의료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시력 보정용 안경은 한도가 얼마다? 50만원이다. 요거는 한도를 알아야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 75만원이라 돼 있는데 한도가 얼마예요? 50만원이니까 50만원을 고쳐줄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50만원 됐죠? 그 다음에 자, 김아름 같은 경우는 그쵸? 국외 의료비가 350만원이 있어요. 자, 일단은 소득이 있어도 의료비는 되지만, 소득이 있어도 의료비는 되지만, 외국에서 쓴 의료비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뭐다? 외국에서 썼기 때문에. 그래서 X. 그러면 X 빼고 나머지, 그쵸? 한 명, 2명, 그쵸? 요거는 간병비만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입력할 게 3명, 이것뿐이 없네요. 자, 입력을 한번 해볼 테니까 그냥 편하게 보세요. 자, 의료비는 의료비 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의료비 탭을 클릭하고 자,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돼요. 여기다가 자, F2를 누를게요. F2를 누르면 쭉 뜨죠. 사람이. 자, 볼까요? 일단은 본인은 안 되고 최민여, 그죠? 최민여를 선택하면 돼. 최민여. 저 여기 있죠. 확인. 1번 국세청 자료. 그죠? 1번 누르시고 자, 상호 이런 건 안 써도 돼요. 지금 보시면 산후조리원에서 얼마 썼냐면 350만원. 일단 350만원 다 쓸게요. 350. 이렇게. 자, 그러면 옆으로 쭉 가면 뭐가 있어요? 산후조리원에는 메뉴가 또 따로 있어요. 여기다가 산후조리원에서 쓴 거니까 여기 1번을 누르면 잘 보세요. 1번을 누르는 순간 200만원을 받게요. 왜냐면 그쵸? 산후조리원은 아까 얼마로 배웠어요? 200만원. 그치만 전체 금액을 쓰고 여기 산후조리원에 1번 누르면 이게 200만원으로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민여 입력이 끝났죠. 자, 박금희님, 자, 여기서 또 F2키를 누를게요. F2키를 누르고, 자, 박금희님, 이렇게. 자, 1번 국세청, 그쵸. 자, 금액 잘 보셔야 돼. 원래 500만원 썼는데, 간병비 100만원 포함되어 있으니까,
간병비는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럼 얼마를 입력해야 돼요? 400만 원을 입력해야 돼요. 400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 자, 실손 보험금 받으면 여기다가 써주면 돼요. 그럼 얘가 빼줘요, 그거를. 그래서, 자, 실손 의료보험 받은 게 얼마 있다? 150만 원. 그럼 여기다가 150만 원을 쓰면 돼요. 150, 이렇게. 그러면, 자, 박금희 님도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김바다. 시력 보정용 안경이죠. 김바다야. 여기에 또 F2 눌러서 열면 돼요. 그러면, 자, 김바다 여기 있죠. 김바다 확인. 1번 국세청 자료. 자, 시력 보정용 안경은 한도가 50이기 때문에 아까 50만 원 넘게 썼지만 그죠? 얼마로 고쳐졌어요? 50만 원을. 그죠? 아까 75만 원 썼었는데 50만 원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시력 보정용 안경, 그 다음에 교복, 체험학습비는 한도 내에서만 쓸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입력이 다 끝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돼요. 그쵸? 공제되는 건 입력하고 안 되는 건 입력 안 하면 되고 이렇게. 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사실 소득이 있어도 되는데, 그쵸? 기말음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국내에서 쓴 의료비면 돼요. 근데 어디에서 썼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외국에서 썼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교육비 볼게요. 교육비. 일단 본인은 전액, 대학원은 본인만 돼요. 대학원까지. 본인만 되는 것 중에 여기 보시면 본인만 가능한 게 대학원, 연금, 청약, 주택, 월세 같은 경우는 2026년부터 배우자도 가능하죠. 정치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그래서 자, 교육비 중에 대학원은 누구만? 본인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훈련, 본인 부담금만 이렇게. 네, 두 번째 줄은 될 것처럼 생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기숙사비, 학교버스, 어린이집 입소비,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공제 불가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학교 급식비 되는 거고 교과서대 돼요. 그 다음에 방과학교도 되는 거고 방과학교 교재 대금은 되는데 방과학교 재료비만 공제 불가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학원비는 일단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이상 학원비랑 취약전 아동, 그쵸? 아직 초등학교 안 들어간 미취학 아동이라고도 하죠. 취약전 아동 학원비로 나눌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취약전 아동 같은 경우는 학원비가 교육비 공제도 되고 신용카드 공제도 돼요. 중복이 가능해요. 근데 1학년 이상부터는 일단은 학원비가 교육비 공제가 안 된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나 자, 이것도 빨간 글씨가 올해 생긴 거예요. 2026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에 예체능 학원비는 가능해요. 예체능, 그쵸? 그래서 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태권도 이렇게, 그쵸? 예체능 학원비 가능하다. 요거 신설된 거죠.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 특수교육비 같은 경우는 얘도 자, 어차피 이건 전체 메뉴니까 이건 지울게요. 자, 일단은 그쵸? 이걸 왜 지웠냐면 전에는 교육비가 소득 요건이 있었어요. 소득 요건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소득 요건이 폐지가 됐어요. 없어졌죠. 그래서 소득 요건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워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학 입학 전형료, 수능 응시료 이런 것도 교육비 공제가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죠.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어떻게? 공제 불가해요. 그래서 교육비 같은 경우는 직계 존속 빼고는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소득 요건이 없다. 그렇죠? 소득이 있어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의료비 예전에는 의료비만 그렇죠? 소득 제한이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2026년부터는 의료비, 교육비 두 개가 소득 요건이 없는 거예요. 소득 제한이 없다. 그쵸? 자, 교육비 됐죠? 자, 교육비 한번 볼게요. 예제. 김세무 대학원 본인이에요. 본인 대학원은 되죠? 그 다음에 영어학원비 자, 업무와 관련성 있음. 학원비 같은 경우는 그죠? 1학년 이상 그죠?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안 돼요.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만 학원비가 공제가 되고 그죠? 또는 1, 2학년 예체능비만 되는 거고 그쵸? 자, 그래서
대학원 교육비 450만원 되지만 영어학원은 안 된다. 영어학원 X. 자, 배우자 대학원.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하니까 안 되겠죠, 그죠? 대학교면 배우자도 대학교까지는 돼요. 대학교까지는 되는데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대학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박금희님, 그쵸? 직계존속이에요. 직계존속은 교육비 공제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비 150만원 얘는 X죠. X. 그렇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그쵸? 장애인은 별도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면, 그쵸?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김하늘 대학교, 그쵸? 자녀 당연히 되겠죠. 동그라미. 그쵸? 교육비는 나이를 따지지 않아요. 그죠? 나이를 따지는 거는 보험료만. 자, 그 다음에 김바다 장애인인데 장애인 특수교육비 당연히 되죠. 동그라미. 자, 그리고 원래는 앞에서 박금희님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아니셨는데 그냥 교육비에 한해서 그냥 장애인으로 놓을게요. 그냥 그죠? 자, 그 다음에 김아름님. 일단 자녀잖아요. 자녀. 그쵸? 2026년부터는 자녀가 소득이 있어도 교육비 공제는 돼요.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김수철, 그쵸? 고등학생이에요. 수업료 80만원에 교복은 한도가 얼마예요? 교복은 5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55로 고쳐주고 체험학습비는 얼마예요? 한도가 30만원이에요. 그래서 30만원으로 고쳐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교복은 50만원까지. 그 다음에 체험학습비는 30만원까지.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예요? 160. 80만원, 50만원, 30만원, 160만원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처남. 대학교 교육비 140만원 되겠죠. 얘는 되고. 동그라미. 그치만 회계 자격증 학원비. 얘도 학원비는 그쵸. 안 되겠죠. X. 이렇게. 그래서 다 되는 거 입력하고 여기 자, 본인 대학원 되고, 그쵸? 나머지 대학원은, 그쵸? 나머지 부양가족 대학원은 안 되고, 이렇게 되겠죠. 직계 존속에 교육비는 공제가 안 돼요. 그 대신, 만약에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된다. 이렇게. 되고, 그쵸? 그 다음에 교복은 한도가 50만원, 체험학습비는 30만원. 이렇게 한도가 중요한 거고, 그쵸? 자, 그 다음에 회계학원비, 그쵸? 학원비 같은 경우는 1학년 이상이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1학년 이상. 그렇죠? 예외는 뭐다? 1, 2학년 예체능비는 제외하고. 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올해.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해진 거죠. 자, 그러면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교육비도 부양가족 탭에서 해요. 부양가족 탭 클릭하고 사람별로. 자, 김세무 대학원 되니까, 그죠? 김세무 클릭하면 교육비가 여기 밑에 보여요. 여기다 입력을 하면 돼요. 자, 얼마 썼어요? 450. 자, 엔터 치면 본인이라고 딱 찍히죠. 본인 여기 본인으로 자동으로 찍혀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영어학원비 안 되고. 자, 그 다음. 자, 박금희님 클릭하고. 그렇죠. 박금희님 같은 경우는, 일반 교육비는 안 돼. 그 대신, 그쵸? 요 문제에 한해서 장애인으로 놓을게요. 그래서 장애인 박금희님 클릭하고 그쵸? 장애인 특수교육비 여기를 입력하면 된다.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120만원이네요. 120만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김하늘. 그럼 김하늘 클릭하고 김하늘 클릭. 그쵸? 여기 교육비 얼마예요?
180, 1800 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본인만 여기 본인이라고 찍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왼쪽 화면 맨 왼쪽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선 그렇죠. 그래서 1번이 미취학어동, 2번이 초중고, 3번이 대학교, 4번이 본인 이렇게 되게요. 그래서 지금 대학생이니까 몇 번을 선택해야 되냐면 3번을 선택해야 돼요. 숫자 3번 이렇게 그러면 대학생이라고 찍혀요. 이렇게 여기 그래서 여기 숫자 1번이 취학전 아동 그 다음에 2번이 초중고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생이면 여기 2번 대학생은 3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김아름 클릭. 잠깐만, 김바다. 자, 김바다 클릭, 그쵸? 김바다 뭐 있어요? 대학교 여기. 잠깐만. 김바다는 장애인, 그쵸? 장애인 특수교육비네. 자, 밑에 걸 봤어요. 그래서 김바다 클릭하고 장애인 특수교육비 여기다가 얼마 입력해요? 155만원 155만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김아름, 그쵸? 김아름 클릭 이렇게. 자, 김아름은 소득이 있지만, 그죠? 소득이 있지만 교육비 공제는 된다. 220 여기 220 입력하면 돼요. 그렇죠? 자, 대학생 몇 번? 3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김수철 김수철 클릭하고 고등학생이야. 클릭하고 여기 교육비에 아까 그죠? 80만원, 50만원, 30만원 그럼 얼마예요? 160 그래서 여기 160만원만 입력할 수 있어요. 160 이렇게. 그 다음에 초중고 몇 번? 2번 그쵸? 고등학생이에요. 자, 그리고 처남 그쵸? 최민석 클릭하고 그쵸? 여기 교육비 얼마냐면 140만원 140 이렇게 140 대학생이니까 3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교육비도 부양가족 탭에서 사람별로 입력하면 되고 그쵸? 중요한 거는 여기를 잘 선택해야 돼요. 그쵸? 취학전 아동 1번 초중고면 2번 대학교 3번 본인은 4번인데 본인은 자동으로 떠요. 여기가. 그래서 본인 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자, 그러면 교육비를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 또 볼게요. 자, 기부금 볼게요. 기부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정치기부금, 그 다음에 특례기부금, 그 다음 지정기부금. 그렇죠? 자, 정치기부금 본인만 가능해요. 그 다음에 고향사랑 기부금도 본인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특례 같은 경우는 뭐, 자, 수재민독기, 이재민독비,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사용액, 적십자, 국방헌금, 위문금품,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사립대학교 용급이 이런 게 특례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자, 지정기부금의 제일 대표적인 게 종교단체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종교단체 외에 지정기부금 이렇게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일단 김세무 정치기부금 본인이니까 정치기부금 되죠. 동그라미 되고 그 다음에 고향사랑 기부금도 돼요. 동그라미. 자, 채미녀 배우자인데 정치기부금. 정치기부금은 본인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X. 정치는 본인만 가능하다. 그래서 X. 자, 그 다음에 김하늘 종교단체 기부금 당연히 되죠.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일반 기부금 얘도 가능하죠. 동그라미. 자, 그러면 입력을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거 입력하고 X 친 건 입력 안 하면 되겠죠. 자, 기부금 같은 경우는 기부금 탭이 있죠. 여기 기부금 들어가서
여기서 입력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F2키를 누르세요. F2키 누르면 목록이 뜨죠. 일단은 본인 김세무 선택하고, 그쵸? 그러면 커서가 여기로 내려왔어요. 이쪽으로. 자, 유형이에요. 유형. 여기서 F2를 누르면 뜨죠. 그래서 특례 기부금, 정치 기부금, 일반 기부금인데 종교단체 외. 그 다음에 얘는 일반 기부금인데 종교단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정치 기부금이니까 이거 정치 기부금 선택하시고, 그쵸? 자, 금전, 현물, 무슨 차이야? 돈으로 냈냐? 물건으로 냈냐? 이거죠. 그래서 당연히 금전. 그쵸? 물건으로 내는 기부금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금액만 쓰면 되겠죠. 여기 금액 얼마예요? 30만원.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본인 거 고향사랑 있어요. 그럼 여기서 F2. 자, 고향사랑 있죠. 여기 고향사랑. 여기 일반. 자, 해주고, 그죠? 금전. 자, 여기를 필수로 입력을 하래요. 그래서 여기 보고 입력을 하면 되겠죠. 기부처, 가평군청. 청. 자, 사업자 등록번호 121-83-11113 이런 식으로. 자, 건수는 1 하고 해주고 금액은 50만원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채미녀는 그쵸? 정치기부금 본인만 가능한데 배우자니까 X 쳤어요. 그 다음에 김하늘, 그쵸? 사람이 바뀌었으면 여기다가 그쵸? 본인 거 하고 여기서 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니까 여기 밑에다가 또 F2, F2키 누르고 김하늘 선택하면 되겠죠? 김하늘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 유형에서 F2. 지금 종교단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기부금 종교단체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금전 이렇게. 자, 볼게요. 천국교회 131 82 53 165. 자, 한 건 금액은 80만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김수철 김수철. 자, 사람이 바뀌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 클릭하고 쓰면 F2 김수철 선택. 자, 여기 유형에서 또 F2 F2. 자, 일반 기부금 종교단체 외에요. 종교단체 아닌, 그쵸? 이렇게 해주고 금전 복지대단 키움 121 82 4115 한 건. 자, 금액 30만원. 자, 그 다음에 기부금 다 입력했잖아요. 그죠? 기부금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다 입력하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기부금 조정이라는 걸 해야 돼요. 이게 옆에 기부금 조정 있죠? 클릭.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그쵸? 여기 공제금액 계산 이거를 눌러야 돼요. 클릭하면 자, 이런 창이 나와요. 이런 창. 그쵸? 화면은 잘 안 나오는데, 자, 맨 밑에 보면 자, 불러오기라는 게 있어요. 불러오기. 그쵸? 화면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자, 불러오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yes 하면 아까 우리 입력한 게 다 불러오게 돼요. 그 다음에 공제금액 반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옆에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저장 누르면 돼요. 저장 하면 된다.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될까? 자, 그래서 다시 봅시다. 이제 보이네. 자, 불러오기를 누르고 그러면 자,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없던 숫자가 막 생기죠.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그쵸? 공제금액 반영 이렇게 누르고 yes. 그 다음에 저장하면 돼요. 그래서 기부금은 할 게 많다.
다시 볼까요? 자, 기부금을 입력했어요. 여기 입력하는 곳이야. 다 입력했죠? 그 다음에 기부금 조정 들어가서 클릭한 다음에 여기 공제금액 계산 누르시고 맨 아래쪽에 불러오기 해야 숫자가 생겨요. 그 다음에 공제금액 반영 그리고 저장 하면 끝이야. 그리고 ESC 그럼 기부금이 다 끝난 거예요. 자, 다음 거. 자, 월세 볼게요. 월세세. 자, 월세 같은 경우는 대상은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요. 그 다음에 기준시가가 4억 이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부부 합산이에요. 빨간 글씨는 이제 2026년에 바뀐 건데 예전에는 본인만 가능했는데 그쵸? 만약에 배우자가 월세를 주말 부부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살 수가 있겠죠. 그쵸? 따로따로 월세를 살 수가 있으면 둘 다 부부 다 합산해서 부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부부 합산이다. 자,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메뉴는 여기 있죠? 월세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거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무주택 세대주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김세무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임대인 정보가 있어요. 임대인 여기 쓰시면 되겠죠. 김주택 자, 주민번호 650426 그쵸? 1834704 이런 식으로 자, 유형은 맨 밑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1번이 단독주택 2번이 다가구 3번이 다세대 연립 아파트가 5번이에요 그죠? 여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니까 5번 이렇게 누르면 되겠죠. 자, 면적은 그쵸? 84.19네요. 그래서 여기 84.19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주소에 있죠? 경기도 하남시 미사 강변 국로 373 3015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임대기간 여기 있죠. 임대기간 자,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이렇게 자, 뭐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2년이지만 그쵸? 지금 2026년 기속이니까 2026년 1년치가 얼마냐 이거예요. 연간 월세 2026년 1년치 그래서 연간 월세가 여기 있죠. 연간 월세 1200 임차보증금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됐죠? 요건 이제 배우자 월세가 있으면 여기다 쓰란 얘기죠. 배우자 그쵸? 지금 배우자 월세 없으니까 안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입력이 끝난 거예요. 월세도 입력이 간단하죠. 이렇게 임대인 정보랑 뭐 주소랑 날짜 잘 쓰고 연간 월세 잘 쓰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자,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자, 제일 중요한 게 형제 자매의 사용 금액은 공제 불가. 자, 형제 자매가 쓴 신용카드는 공제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중고차 매입은 10%가 가능해요. 근데 신차는 안 돼. 새 차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도서공연 공제 가능.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여야 돼.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그런 경우만 도서공연이 공제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따로따로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신용카드와 관련돼서 자,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복 적용 여부. 자, 신용카드랑 중복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그러면 의료비 공제도 가능하고 신용카드 공제도 돼요. 중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신용카드를 결제한 학원비인데 미취학 학원비. 신용카드를 결제한 미취학 취약 전 아동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도 되고 신용카드 공제도 돼요. 이 두 개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결제한 교복이 교육비라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교육비 공제도 되고 신용카드 공제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세 개만 중복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중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만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 뭐 신용카드를 결제한 초등학교 1학년 이상 학원비는
그쵸? 교육비 공제가 안 되는 대신 신용카드 공제가 되고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공제 제외 이런 내용들은 신용카드로 썼지만 공제가 안 된다. 그래서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안 되죠? 현금 서비스 받은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사용 취소된 금액 안 되고 면세점에서 사용한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2번도 될 것처럼 생겼지만 다 안 돼요. 조세, 전기, 수도, 전화, 가스료, TV 시청료, 뭐 고속도로 통행료, 아파트 관리비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공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안 되고 리스료 안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등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 안 돼요. 신차. 근데 중고차는 되죠? 10% 여기 있잖아요. 중고차는 10%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월세세 공제를 받은 금액 지정 기부 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한 거. 그렇죠? 월세세 공제를 받았으면 월세세 공제로 넘어가고 중복이 안 되니까 신용카드 안 되는 거고 지정 기부금 그죠? 기부금 공제를 받았으니까 신용카드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신용카드 한번 볼까요? 김세무 본인인데 신용카드 사용액 총 2,280만원. 자, 연극 공연. 이게 도서 공연인데, 그죠? 도서 공연은 7천만원이 기준이에요. 7천만원이, 그쵸? 넘으면 도서 공연이 안 돼요. 한번 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소득명세라는 게 있죠. 소득명세 탭을 누르면 여기 총급여가 나와요. 지금 보시면 총급여가 8천이에요. 보이시죠? 급여는 7천에 상여가 1,000만원. 그래서 총급여는 얼마다? 8천만원이다. 자, 이 사원은, 그죠? 김세무 사원은 총급여가 8천만원이니까 도서공연은 안 돼요. 도서공연. 그래서 원래 신용카드 보면 도서공연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서공연이 안 되는 거다. 자, 보세요. 그러면 도서공연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도서공연, 원래는 만약에 총급여가 7천만 원이 안 넘었으면 이 도서공연을 따로 빼서 썼을 거야. 그죠? 근데 도서공연이 안 되니까 신용카드 쓴 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신용카드에 포함하면 돼요. 그냥 냅두면 돼. 동그라미가 아니라 X. 자, 김세무가 총급여가 8천만 원이기 때문에 도서공연은 안 된다. X. 그 대신 그게 어디로 넘어가요? 그냥 일반 신용카드로. 자, 그 다음에 김세무 신용카드 사용액에는 직장 중인 아미전자의 비용 200만원과 본인 보험료 80만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자, 회사에 비용 처리한 거는 내 신용카드 그쵸 공제가 안 돼요. 그럼 빼야 돼. 200만원 빼고 보험료 공제를 받았으니까 신용카드 공제 안 되겠죠. 그죠? 중복되는 거는 뭐 뿐이 없어요. 신용카드 의료비 그쵸? 그 다음에 미취학 아동 학원비 그 다음에 교복 신용카드 이 세 개만 중복이 돼요. 그쵸? 나머지는 중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보험료는 보험료 공제를 받았으니까 신용카드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80을 빼면 얼마 입력하면 돼요? 2천만 원을 입력하면 되겠네. 2천만 원. 2080에서 280, 원래 2280에서, 그죠? 280을 빼니까 2천만 원만 입력하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좀 이따 2천만 원 입력할 거고. 자, 채미녀, 배우자. 신용카드 1600만 원 썼는데, 자, 아파트 관리비 돼요? 안 돼요? 아파트 관리비 안 되죠. 그래서 X. 자, 아파트 관리비 200만 원 안 되니까 여기서 빼야 돼요. 1600에서 200만 원 빼면 1400. 이렇게. 그래서 1400만 원만 좀 이따 입력을 할 거예요. 됐고. 자, 그 다음에 박금희님 신용카드를 썼어. 총 800만 원 썼는데, 자, 중고차 구입비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이거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자, 중고차는, 그죠? 50% 아니, 10%. 자, 중고차는 10%니까 얼마만 되는 거예요? 50만 원만. 500 중에 50만 원만 돼.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하면 편할 수 있어요. 일단은, 자, 보세요. 800만 원 중에서 일단 중고차를 빼면 얼마가 남아요? 300만 원이 남죠. 300만 원, 이렇게. 네, 500의 10%가 50만 원이잖아요. 그죠? 50만 원만 공제되니까 얼마 입력하면 돼요? 350. 이렇게 되겠죠. 350. 중고차는 10%만 가능하다. 그래서 500만 원의 10% 50만 원. 자, 그 다음에 기만을 자녀, 그쵸? 신용카드 150만 원 썼는데 기부금 6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기부금, 그쵸?
기부금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신용카드 공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150만 원에서 60만 원 빼면 얼마가 돼요? 90만 원이죠. 그래서 90만 원으로 수정. 색칠을 해야 되겠죠. 수정. 얘도 350으로 수정한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직불카드 사용액 120만원. 자, 건강 증진을 위한 한약 구입비 70만원 포함되어 있대요. 자, 건강 증진을 위한 한약 구입비는 의료비는 안 되겠죠. 의료비는 안 되지만 신용카드는 돼요. 그러니까 그냥 120만원 그대로 놔두면 돼요. 이해 가셨죠? 자, 김바다, 자녀인데 장애인이에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300만원 썼는데 전통시장이 100만원이야. 그러면 전통시장 100만원으로 가고 그냥 현금 영수증은 200 이렇게 되겠죠. 여기 200으로 칠까요? 200. 얘는 칸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럼 요건 좀 이따 입력할 때 보면 알아요. 그렇죠? 좀 이따 고칠까요? 일단은 300. 자, 좀 이따 고칠게요. 자, 그 다음에 기마름, 그쵸? 사업소득 금액이 있어요. 자, 소득이 있으면, 그쵸? 신용카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득이 있을 때 되는 거는 의료비랑, 그쵸? 자녀 교육비뿐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소득이 있어서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김수철, 현금 영수증 쓴 거 120만 원인데, 자, 수학 학원비 70만 원, 교복 구입비 6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자, 수학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는 안 되지만 그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공제는 돼요. 그럼 냅두면 돼.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자, 교복도 그죠? 사실 교복은 교육비 공제가 50만 원뿐이 안 되지만 신용카드 60만 원 썼으니까 60만 원 다 돼요.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 그대로 120만 원 입력하면 돼요. 120만 원. 자, 그다음에 처남. 그쵸? 형제자매잖아요. 그죠? 형제자매가 쓴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형제자매가 쓴 신용카드는 공제 불가해요. 됐죠? 한번 다 볼까요? 여기 보시면 형제자매의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이거 되게 중요하겠죠? 자, 신용카드는 여기 신용카드 탭이 있죠? 신용카드 탭 클릭하고 사람별로 여기 사람 이름이 쭉 떠 있어요. 그죠? 자, 일단은 김세무 클릭하고 아까 2280만 원이었는데 그쵸? 회사 비용 처리한 거 200만 원이랑 보험료 공제 받은 거 80만 원 빼서 2천만 원만 입력하면 돼요. 그냥 신용카드에 2천만 원. 자, 총급여가 그쵸? 지금 이분은 7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여기 입력할래도 여기 찍히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총급여가 7천만 원 초과자는 문화체육 사용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 등 해당 사용 항목에 합산 입력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20만 원이 2천만 원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냅두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채미녀. 채미녀. 자, 채미녀는 아까 이제 1600만 원 썼는데, 그죠? 아파트 관리비 안 되니까 X 쳐서 1400만 원. 그래서 신용카드, 채미녀 클릭. 그냥 신용카드 국세청 자료. 얼마예요? 1400만 원 입력하면 돼요. 140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머님, 박금희님 클릭하고, 그쵸? 신용카드 쓴 게, 그쵸? 350만 원만 입력하면 되죠. 35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녀 김하늘 신용카드. 아까 저는 김하늘 같은 경우는 여기가 150이었어요. 150이었는데 기부금 60만원 빼서 90만원만. 그래서 김하늘 클릭. 여기가 90만원. 됐죠? 자, 그리고 자, 김하늘 직불카드 쓴 게 얼마예요? 120만원. 그래서 김하늘 여기 직불카드 120. 됐죠? 그 다음에 김바다 클릭.
자, 현금 영수증이 총 300이에요. 여기. 현금 영수증 300인데 전통시장이, 그쵸. 김바다 쭉 따라가면, 전통시장이 여기 있죠. 전통시장 얼마 썼어요? 100만원. 그쵸. 100만원 하고, 1뿔뿔,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가, 그쵸. 나머지가 200만원이 그냥 현금 영수증이죠. 여기. 현금 영수증 200만원. 이렇게. 그래서 300. 자, 그 다음에 김아름은 소득이 있어서 X. 그 다음에 김수철 그대로 120 넣으면 돼요. 현금 영수증에. 자, 김수철 여기 현금 영수증에 120 이렇게. 김수철. 그 다음에 김수철이 끝이죠. 잘 안 보여. 자, 김수철 120만원 넣었어요. 그리고 최민석은 형제자매니까 X야. 그래서 신용카드를 다 입력한 거다. 이렇게 신용카드 다 입력했어요. 자, 됐죠? 자, 연금 볼게요. 연금도 있죠. 일단은 연금 본인 거는 가능하죠. 본인은 되는데, 자, 연금도 본인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는 연금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거 X. 그래서 본인 거만 입력하면 되겠죠. 연금 종류가 뭐 연금저축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메뉴 볼게요. 연금은 연금저축 1 여기 보면 돼요. 연금저축 1. 그러면 자, 여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여기 클릭하면 개인연금저축, 여긴 연금저축 이런 게 있고, 여기든 퇴직연금 이런 게 있어요. 가끔 퇴직연금도 나올 수 있어요. 퇴직연금이면 1번을 선택하면 되고, 그렇죠? 만약에 개인연금이다 그러면 여기 1번, 그냥 연금저축이다 그러면 2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 보시면 그렇죠? 연금저축이야. 연금저축이니까 여기서 연금저축을 선택하면 되겠죠. 자, 코드는 F2 누르면 하나생명이네. 하나 생명보험. 이렇게 하나생명보험. 자, 계좌번호 있죠. 여기 250-33-25623 이런 식으로. 자, 납입금액은 300만원이에요. 3뿔뿔 이렇게. 자, 그럼 다 된 거죠. 됐어요. 자, 연금 됐고, 그쵸? 그 다음에 주택. 자,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있어요. 이거. 자, 얘는 어디서 하냐면, 자, 메뉴 보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 연말정산 입력이라는 데 있어요. 여기 연말정산 입력 들어가서 여기 34번에 보면, 그쵸? 34번 여기 노란 거를 클릭하면, 더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떠요. 그래서 여기 칸이 여기 칸. 여기에다가 입력할 건데, 자, 보세요. 자, 이자 30, 원리금 300 두 개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이랑 이자 합쳐서 330이죠. 이거를 입력하면 돼요. 보세요. 그래서 여기 얼마 입력한다? 330 하면 끝이에요. 자, ESC. 자, 이제 모든 걸 다 입력했어요. 이제 마무리는 어디서 하냐면 여기 오른쪽 끝에 있는 연말정산 입력에서 클릭하고, 자,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꼭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점수가 많이 깎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눌러야 된다. 확인 눌러야 그러면 숫자가 다 들어오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